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 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용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고요. 다시 우리는 2024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오셔서 인사말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 이창용님, 우리 셀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희경님, 우리 HK님, 네, 반갑습니다. 아메리카노 클럽 모바일님, 반갑습니다. 나베드님, 반갑습니다. 선욱님인가요? 선욱님, 반갑습니다. 우리 덕주 실장님도 앞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마우스님, 반갑습니다. 플로아님, 반갑습니다. 플로원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MK님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접속을 동시간에 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년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우리 23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 창업TV하고 같이 1년 동안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오늘 또 23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긴 한데요. 오늘은 저희가 매달 진행되는 4개 컨텐츠 중에 마케팅 데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한 주제를 짜봤고요. 오늘은 예고한 것처럼 지마켓 옥션 판매 광고에서 우리가 리포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거예요. 물론 이제 광고를 아직 집행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광고 결과를 바로 배우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의 흐름을 한번 그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전 영상을 좀 보신다면 광고의 각 종류별로 설정하는 이런 기법들,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진행했던 라이브 강좌 챙겨보시면 아마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경님께서 깍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리 1월 1일이 또 쉬는 날이죠. 신정을 우리가 월요일이지만 쉬는 날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온라인 판매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1월 1일 날 배송이 안 나가다 보니까 아마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1월 1일에는 어디 저기 뭐 등산이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다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리님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채팅을 되게 많이 남겨주셔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천식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60%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달 데이터를 이렇게 추산해 갖고 지마켓 이제 관련 부서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죠. 어떻게 다음 달을 운영을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60%가 넘어요. 물론 이제 기존 구독자님들 교육을 다 수강하시고도 우리는 무슨 방송이에요? 소통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러 들어오신 분이 40%, 오늘 100분이 들어오시면 40명은 기존 1년, 2년, 3년 동안 저희랑 함께 하시는 애청자님이시고 60명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팝업창을 지마켓 옥션 우리 ESN 플러스에 접속하시면 저희 얼굴이 딱 나올 거예요. 그 얼굴에 이제 보시면은 이달의 교육 해갖고 저희가 저희 교육센터 라이브 교육 있는 날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요. 그거 클릭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ESN 플러스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매달 라이브 교육 있는 날 들어오시고 지금 다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저희가 지마켓에서 ESN 플러스 내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가장 먼저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라고 했죠?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가 ESN 플러스 내용을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면 아마 열심히 또 2024년 함께 라이브 해야겠죠? 네. 자,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지마켓 광고 운영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질문이라는 주제예요.
이 5가지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뭐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경영 기법의 하나로 육시그마라고 하는 경영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5Y라는 이론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그 이론대로 우리가 리포트를 개선하실 때 그 5가지 질문을 대입을 하면 내 리포트가 문제가 있던 요인이 어떤 문제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마키 옥션에서 파워클릭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파워클릭을 운영하면서 매달 광고비는 뭐 100만 원씩, 10만 원씩, 많게는 1000만 원씩 투여를 하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광고에 대한 효율이 나오지가 않아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시는 우리 판매자님들께 과연 5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게 되면 아마도 내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진동 소리가 좀 나시나요? 네, 진동 소리가 나신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말씀 좀 주세요. 저희가 어떤 진동인지 굉장히 또 청아한 소리로 라이브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네.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 진동 소리 나나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가 심지어는 온풍기도 껐어요. 네. 네, 온풍기도 껐는데 어떻게 진동 소리가 나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진동 소리 나나요? 어디서 덕주 실장님? 우리 덕주 실장님이 앞에서 한번 이어폰으로 테스트 좀 해주세요. 카톡 알림 진동 같은데요. 네, 저희는 지금 카톡 알림 진동이요. 저 핸드폰 좀 볼까요? 또 핸드폰 진동? 이건가요? 제가 핸드폰을 아예 그냥 묵음 처리해 놓을게요. 그리고 컴퓨터도 지금 카톡은 없으니까요. 자, 우선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동 소리 안 들리시죠? 네. 자, 그래서 5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소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ESN 플러스 최근에 들어가 보셨나요?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 하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화면에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ESN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우리 많은 판매자님들이 요청하셨던 통계 서비스가 마바밤 오픈됐습니다, 여러분. 희경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통계가 있는데 점점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우선은 통계 서비스가 이번 주에 오픈이 됐어요. 아직은 이제 베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타. 그래서 지금 통계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의 되게 다양한 부분이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베타다 보니까 통계가 오픈됐다는 그 시작점부터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발 통계 좀 주세요. 통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항목들의 통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케팅 교육할 때 마케팅 툴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도 설명해 드리면서 통계에 대한 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소하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약소하지만 통계가 오픈됐다는 점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반가워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좋은데 네, 2024년에는 통계가 활성화되겠죠. 네, 더 활성화되겠죠. 우리 닉네임이 2030년까지예요. 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2030년까지 정말 다들 모든 일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닉네임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통계 좀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통계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3가지 메뉴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판매 현황, 그리고 판매 실적, 유입 분석.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겠죠? 오늘의 판매 현황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누구누구님의 오늘의 판매 현황입니다 라고 해서 오늘 판매 현황 해서 지금 제가 테스트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요. 테스트 포 에듀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예요. 그러면 이제 판매 현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판매 탑 50 해갖고 가장 판매가 많았던 상품에 대해서 5가지 인기 상품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많이 판매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고객이 방문이 많았던 상품이 50개가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판매 현황 그리고 베스트 50 판매 베스트 그리고 유입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현황은 지표가 어떻게 잡히냐면 누적 판매 현황에서 시간대별로 오늘 가장 주문량이 많았던 시간대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요. 고객분들의 주문이 언제쯤 밀려 들어오는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표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에요. 테스트되는 아이디라서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이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하시면 본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상품이 현재 고객분들이 언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하루 시간 동안에 주문량이 가장 많았던 시간대의 지표를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제 사례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제 걸로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타임 때는 조금씩 주문이 있다가 우리 고객분들이 생활하는 시간대인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점심때까지 곡선이 이렇게 흐름을 갔다가요. 마지막에 가장 높았던 그래프는 저는 12시 이전 20시에서 24시 사이에 주문량의 피크를 찍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ESN 플러스 다 들어가 보세요. 통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오늘은 지금 시간대가 점심 타임뿐이 없겠지만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아마 지표가 찍혀 있을 거라고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도 우리 고객분들에 대한 전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주문량을 많이 보이는 시간대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팅창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다른 강의에서 닉네임 보고 긴가민기 했는데 맞나봐요 라고 해주셨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받아주시는 매니저님 어디 가셨나봐요. 아니요 매니저님 계십니다. 네 항상 저희는 라이브 들어오시면 매니저님, 덕주실장님, 저 항상 채팅창에 있으니까요. 힐링님 함께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판매 금액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의 판매 현황이고요. 판매 실적이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 자 기간별 판매와 취소 현황 그래서 기간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월간 기간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월간 동안 6월 달부터 12월 달의 데이터가 이렇게 잡힙니다. 아직 그 이전 데이터가 다 잡아지는지는 지금 베타 버전이 보니까 100%는 아닐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한번 월간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월간 지표들이 나올 걸로 파악되고요. 이렇게 6월부터 12월까지 판매 금액에 대한 지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10월부터 11월 때 행사가 좀 많았죠. 이때 가장 주문이 많았다라고 이 테스트에서는 파악되고 있네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 건수 그리고 기간별로 판매에 대한 건수와 취소율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품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별로 보시면 지금 저만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메뉴를 클릭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직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메뉴를 놀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나와요. 이거는 여기 오른쪽 끝에
X 버튼, 닫기 버튼 눌러야지 보여집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눌렀을 때 혹시 화면이 까맣게 나온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셔갖고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판매 베스트 5, 베스트 5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쭉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자, 여기서 취소와 여기 관련 사이트 카테고리도 나오고요. 여기서 또 뭐 볼 수 있냐면 판매 실적 밑에 보시면 유입 현황, 유입 분석이거든요. 조금 이 유입 분석이 아마 고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월간을 선택을 하고 6개월치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오시면 유입에 대한 기간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입당 판매율이라는 부분이에요. 요게 뭐냐면 일종의 전환율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유입했을 때 유입 페이지 뷰는 여기가 페이지 뷰입니다. 고객들이 페이지를 본 숫자예요. 그리고 유입당 판매에 대한 비율, 즉 고객이 페이지를 본 횟수만큼의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진 건수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를 좀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지난달보다 보시면은 여기는 6월달보다 6월달이 21%인데 지금 12월달 같은 경우는 30%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품에 대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신상품에 추가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당시에 가격을 좀 내렸다는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12월 달은 그 이전 달에 비해서 사은품을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는 페이지를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특장점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리뉴얼했어요. 뭐 이러한 액션들이 있었을 때 이러한 유입당 판매율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품별 주요 동선 유입 안내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상품별 주요 동선 유입 현황이라는 메뉴인데요. 기간을 지난달로 잡아볼게요. 적용. 조금 내려보면 항목 중에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은 주요 동선별 유입수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상품별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해당 상품은 지금 테스트로 올린 원피스 교육팀 테스트 상품인데요. 그 상품은 주요 동선별 유입수가 상세 페이지, 즉 상품 상세로, 그러니까 URL을 바로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바로 타고 들어온 상품 건수로 잡히고 있고요. 만약에 이 상품을 슈퍼딜을 타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슈퍼딜, 선물하기 메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선물하기, 기획전, 검색. 저는 제 상품 실제로 보니까 검색이 많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검색 광고를 하니까요. 그것처럼 이러한 유입에 대해서 내 상품이 지금 어떻게 고객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냐고 확인하실 때 필요한 거겠죠. 다만 여기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키워드에 대해서 일반 상품인 경우에 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인지 뭐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반영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고도화돼서 우리가 마케팅할 때 이러한 지표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좀 주시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채팅창 한번 볼까요? 릴리님, 오, 좋다. 와, 너무 좋은데요, 경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창용님, 유입수를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입수, 맞습니다. 유입 키워드를,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었죠. MK님께서 이제 키워드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러한 지표를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건 뭐냐면 질문도 많았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흔히들 포커스에 대해서 피처 광고 있죠? 부가 서비스. 포커스 광고를 진행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요? 또는 모바일 플러스와 같은 CPP 광고를 진행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이유인 즉슨 그 광고를 집행을 하면
실제로 그 광고를 타고 고객분들이 구매했냐라고 하는 결과값이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채널별로 지금 유입에 대한 주요 동선별 유입 현황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한몫 추가될 게 뭐냐면 네, 광고별 또는 매체별 이런 항목들이 좀 추가돼서 만약에 그게 포커스를 타고 들어왔는지 아니 일반 상품을 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키워드는 무슨 키워드로 검색됐는지까지 나온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죠. 네, 하지만 아직은 파워클릭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는 또는 매출업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는 이러한 지표를 좀 볼 수 없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현실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지마켓 옥션 파워클릭 광고 분석을 또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네. 자, 화면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ESM 플러스 이제 통계가 오픈이 됐다. 한 줄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처럼 이제 지마켓 옥션의 ESM 플러스가 제가 이제 언뜻 들은 바로 의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들 그리고 판매에 대한 뭐 집중해 주시면 공부 많이 해 주시면 아마도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를 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마켓 옥션 광고는 크게 분리하자면 디스플레이, 즉 전시되는 광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인에 노출되는 이러한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일종의 타임보드와 같이 시간 타임별로 롤링되는 배너의 광고예요. 특히나 가장 비중이 높은 모바일 내에서 이러한 배너 광고들을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죠. 우리 판매자분들이 판매하시는 제품이 지금 우리 채팅창에 모든 분들이 여러분 상품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정도는 됐다라고 하시면 디스플레이 광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대다수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가 판매하시는 제품 혹은 브랜드 혹은 상품을 우리가 아직은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상품은 고객분들이 당연히 100% 알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구매 목적에 맞는 검색된 키워드로 노출되는 검색 광고를 시작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면 오른쪽에 검색 광고인 우리 흔히 말해 지마켓은 이거를 키워드 광고라고 합니다. SA 광고예요. 그래서 이 SA 광고를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특히나 광고 리포트를 분석하는 방법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나가 볼 건데요. 그래서 이 SA 광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광고는 플러스 광고와 파워 상품 광고. 이걸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자면 파워 클릭과 조금 흡사한 광고로 AR 매출업 광고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면요. CPC 광고라는 광고 입찰 방식이 있고요. 입찰 방식이라기보다는 이걸 운용 방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CPC 광고 그리고 CPP 광고로 나눠집니다. CPC 광고는 AI 매출업 광고와 파워클릭 광고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 광고는 상품을 노출하는 빈도, 횟수에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분이 노출된 상품을 클릭하고 상품 페이지에 접속한 액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충전해 놓은 광고 비용이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방식을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해서 이 앞자만 약자를 따서요. CPC 광고라고 칭하고 있죠. 뭐 지마켓이 칭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 광고를 용어로 표현할 때 부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CPP 광고는 고객분들이 그 상품을 클릭을 한 번 했든 두 번 했든 100번 했든 1000번 했든 나는 내가 노출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금액, 즉 특정한 기간 동안에 낙찰받은 그 금액 기준으로 광고비가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코스트 퍼 피리어드라고 하죠. 이 피리어드라는 뜻은 직역하자면 기간당 코스트, 과금하겠다라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CPP 광고는 대표적인 광고가 모바일에서 검색을 했을 때 중간 부분쯤에, 한 중단쯤에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불리는 상품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상품들을 광고 이름으로 부를 때는 모바일 플러스 광고라고 하고요. 그 광고 운영 방식을 CPP 광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CPC 광고는 모바일을 검색하면 최상단부터 8개씩 나오는 광고 상품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 둘러보세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혹은 누구누구님 이 상품 추천해드려요. 또는 AI 맞춤피식입니다. 라는 이러한 명칭으로 광고를 노출하거든요. 이 광고의 방식이 CPC 광고 방식이고, 그리고 광고를 설정할 때 광고의 이름은 AI 매출업 광고 혹은 파워클릭 광고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네, 오늘 지마켓 옵션 광고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검색 광고는 두 개로 나눠진다. 첫 번째, 우리 쉽게 말해 클릭 광고라고 표현합니다. CPC 광고. 그리고 기간제 광고. 그래서 CPP 광고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CPC 광고는 AI 매출업 광고라고 하는 광고 방식이 있고요. 파워클릭 광고 방식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AI 매출업 광고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지는데요. 장점은 내가 설정하실 때 yes 혹은 no, 즉 노출할 거냐 말 거냐, 진행할 거냐 말 거냐, 내가 하루 얼마 금액을 노출할 거야 세팅만 하시면 바로 광고가 운용되는 방식이 AI 매출업 광고예요. 그만큼 장점은요, 광고를 세세하게 설정하지 않아도, 즉 잘 모르더라도 광고가 자동으로 운용이 되면서 내 고객과 나의 상품을 정말 개인화 유저에 맞게 추천해주는 광고 상품을 AI 매출업 광고라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게 좀 대세가 되고 있죠. 지마켓 옵션만이 아니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많은 플랫폼들이 광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개인 맞춤화된 AI 광고로 진행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지마켓 옵션의 AI 매출업 광고라고 보면 됩니다. 단점이 물론 없진 않아요. 단점은 제가 운용을 해보고 나서 생각하는 단점은요, 전략화시키는 설정하는 기능이 많지가 않아요. 즉 나는 이런 키워드에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기간 동안에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세부 설정이 되지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상품을 선별해서 이 상품은 광고를 운영을 하고 이 상품 광고를 오프하고 기능까지는 지금 디벨롭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노출되는 매체, 노출되는 키워드 이러한 부분을 세부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워클릭 광고예요. 이 파워클릭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요, 지마켓 검색 결과 최상단에 나온다. 그래서 이 최상단의 8구자와 그 다음 8구자, 그러니까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노출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노출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광고 리포트가 명확하게 나와요. 아까 우리 통계 얘기도 들었지만 통계에서 키워드, 광고 상품별 이런 데이터는 없었지만요, 파워클릭은
고객이 명확하게 클릭이 있었을 때 클릭이 있고 약 15일 동안에 구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구매 숫자로 잡히는 리포트까지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계속 내 상품의 광고로 가져가야 할지 명확하게 키워드를 개선시켜서 광고를 주기적으로 끌어간다라고 하면 평균적인 광고 매출이 유지되는 그러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물론 단점도 있죠. 이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론 많은 분들이 오해가 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중복에 대한 클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워클릭이라고 해서 모든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악의적인 클릭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들 경쟁사가 간혹 내 상품을 클릭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클릭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클릭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방지 기능이 포함돼서 차단과 신고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한번 클릭했을 때 1클릭으로 유효하게 본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단점이 서로 있는 이런 광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 그 장단점을 이용하셔야지만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CPP 광고. 이 CPP 광고는 두 개로 또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가 서비스 광고입니다. 이 부가 서비스 첫 번째가 포커스 광고와 옥션의 프리미엄, G마켓의 포커스와 옥션의 프리미엄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광고는 장점은 설정만 한 기간 동안에 우선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는 우선 전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000원이라는 금액을 통해서 세팅을 하시면 설정을 하고 할게요. 세팅이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설정을 하시면 그 광고는 검색되는 상품과 카테고리 기반해서 고객이 검색한 키워드가 내 상품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포커스, 프리미엄 쪽에 상품이 전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하나가 아니라 키워드가 여러 개의 다수 키워드에서 내 상품이 상단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중단 조금 밑에 많이 밑에라고 할까요? 네, 하단이라고 할게요. 하단쯤에 나옵니다. 노출 하단쯤에 광고가 있다라고 가정하에 하단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부가 서비스 광고라고 할게요. 자, 이 부가 서비스의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노출하려고 하는 자리를 고정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C 광고 또는 CPP 광고 중에서도 모바일 플러스와 같은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CPP 광고 중에 모바일 플러스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입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G마켓 키워드 광고 기준에서는 17시 50분까지 입찰 희망가를 금액 슬롯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입찰 마감이 되면 순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바일 플러스 같은 경우는 4등까지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등부터 4등까지의 금액 안에 내가 입찰 희망가로 올려놓은 금액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시면 17시 50분에 입찰 마감이 되고 그 저녁이라고 하면 20시부터 24시간 동안 모바일 플러스 광고 자리에 내 상품을 전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을 100번이든 1000번이든 했을 때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입찰한 금액 기준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정액제로 광고를 운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또 우리 HS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이따 또 한번 채팅창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두 개를 좀 선별해서 보여드릴 건데 PC와 모바일이에요. PC는 살짝만 보시고요. 모바일을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표현된 광고는요, CPP 광고예요. 여러분 한눈에 보시더라도 무슨 색깔이 많아요? 네, 요즘에 제가 우리 딸내미 만 3세입니다. 만 3세가 아니죠. 만 2세죠, 지금. 만 2세인데 요즘 색깔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거는 초록색이야. 아빠는 초록색을 좋아해. 우리 아기는 무슨 색깔 좋아하니?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색깔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지금 보시면 녹색 컬러는 CPP 광고예요. 그래서 정액제 광고죠. 아무리 제가 여기 있는 상품을 클릭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이미 입찰된 금액 기준에 낙찰된 광고가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을 볼까요? 이 파란색 광고 가장 많이 보여지죠? 이 광고가 무슨 광고다? CPC 광고입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켓의 대표적인 광고가 무슨 광고예요? 네, CPC 광고입니다. 초기에는 CPC 광고가 없었죠? 초기에는 없었지만 그 중간에 MB스타라고 기억나세요? 광고 대행사가 한번 이 광고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지마켓 자체 개발해서 파워클릭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마켓의 대표적인 광고가 됐죠. 그래서 CPC 광고인 AI 매출업 광고와 파워클릭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바일도 볼게요. 네, 모바일 역시나 파란 색깔이 많죠. 네, AI 매출업과 파워클릭 광고가 진행된다.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보라색 주목할 만한 상품 이에요가 CPP 광고 중에 대표적인 이제 피처 광고, 부가 서비스, 리스팅 광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 광고,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위치는 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위치를 정할 수는 있지는 않지만 키워드의 다양성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한번 해보셔도 좋더라. 다만 키워드가 다수의 키워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페이지 하단에 노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포커스의 상품은 적용된 상품들끼리의 또 지마켓 랭크순, 옥션 랭크 순위를 따르기 때문에요.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저 뒤로 계속 밀려요. 2페이지, 3페이지로 계속 밀려서 보여지죠. 그럴 바에는 그 금액을 파워클릭과 같은 금액으로 순위를 조절하면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고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파워클릭 광고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5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마켓 옥션의 광고로 그 광고는 크게 2가지로 운영이 된다고 했어요. 파워클릭 광고, AI 매출업 광고를 포함한 CPC, 그 다음에 포커스 프리미엄,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 키워드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CPP 광고, 이렇게 2개 나눠져요.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방식은 나중에 세팅하는 건 제가 이전 광고 교육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전 광고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은 CPC라는 광고의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리포트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광고에 대해서 효율이 나왔는지, 효율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 기준이 서지 않는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5가지 질문이에요. 자, 이 5가지 질문은 5Y 분석법으로 대입을 해봤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최소 몇 번이요? 5차례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는데? 너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최종 원인을 계속 밝혀나가는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법을 어렵게 이제 석사나 박사를 따신 분들이 개발한 그런 이론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판매자니까 그걸까지는 알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이 6시그마라는 이 경영 이론은 뭐의 기준이 되고 있냐면 기업에서 품질을 개선할 때 활용하는 전략으로 활용이 돼요. 시초는
1980년대 일본의 모토로라 전화기 아시죠? 그 전화기 전자기계 회사에서 계속된 불량에 대해서 불량의 매출의 10%가 계속 넘었대요. 그래서 이 매출의 10%가 넘는 너무 높은 금액의 불량률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6시그마 이론을 채택해서 그 불량률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라인 유통에서 오픈마켓 광고에서 뭘 사용하냐? 광고를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광고비를 사용을 하는데 나한테 리턴돼서 돌아오는 금액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문제죠, 여러분.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못해도 절반 이상은 그만큼의 효율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내가 한 달에 광고를 1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혹은 10만 원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 30만 원, 뭐 다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리턴돼서 돌아오는 나의 수익금은 광고에 지불된 금액보다 적어요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 분들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툴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광고를 해도 마이너스냐? 자,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G마켓 옥션에 ESN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지금 제 지표를 한번 검색해 왔는데요. 이건 지금 팔고 있지 않은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오픈한 상품인데 해당 상품을 하루에 동안에 광고를 집행한 데이터를 쭉 뽑아봤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표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뽑는 거냐면 뽑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을 잠깐만 제가 광고 툴로 접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저를 잠깐만 보고 계실게요. 제가 로그인 좀 간단히 하고 들어올게요. 접속을 ESN 플러스의 광고 부가 서비스 메뉴 있죠?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광고 부가 서비스 메뉴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SN 플러스 메뉴가 나올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 ESN 플러스 메뉴는요. 자, 화면에 보이시죠? 이 메뉴는 CPC 광고에 운영되는 AI 매출업 광고와 파워 클릭 광고를 집행하는 메뉴다. 그래서 두 개 광고는 이렇게 메뉴 올려보시면 광고 등록 기능과 광고에 대해서 어떤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보는 기능과 그리고 각 리포트를 보는 기능들이 있어요. AI 매출업도 그렇고요. 파워클릭도 그렇죠. 자, 파워클릭을 좀 보고 있으니까요. 파워클릭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리포트의 항목별 그러면 그룹의 각 그룹 전체라고 하는 메뉴에 내가 설정했던 그룹이 보여지죠. 그러면 알아보려고 하는 내가 광고 분석을 광고 키워드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룹을 선택을 하고 기간을 세팅을 해서요. 어제 혹은 최근 일주일 세팅을 해서 적용, 조회하기 버튼 이렇게 눌러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노출수. 이 노출수라는 거는 내가 운영된 광고, 캠핑 간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룹에 설정된 광고가 고객분들한테 얼마만큼의 숫자의 노출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6488로 찍혀 있죠? 그러면 그 중에 고객분들이 다 클릭해서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클릭수가 694 클릭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비율을 보면 10.7%라고 나와 있죠. 수치는 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운영하는 키워드를 보면은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 위주보다는요. 저는 세부 키워드, 캠핑, 변기, 화장실과 같은 이것처럼 굉장히 조금 더 고객분들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클릭률은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피스라는 키워드가 클릭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적겠죠. 1%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여성 꽃무늬 원피스 또는 여성 브이넥 원피스 또는 여성 니트 원피스와 같은 세부 키워드는 1% 클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거야. 왜냐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키워드를 우리가 노출시킨 거에 클릭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세분화될수록 클릭률이 높죠. 그래서 이 클릭률은요, 나중에 운영되고 있는 키워드의 평균을 보여주는 거니까 세부적인 키워드별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노출순위. 노출순위는 5위라고 돼 있잖아요. 5위라는 건 뭐였어요? 아까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파워클릭은 여기 0번부터 8개가 나온다 그랬죠. 지금 7개입니다. 여기 0번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8개, 7개, 그러니까 위에 한 개가 더 들어가죠. 총 16개의 CPC 광고가 운영되는데 평균 5등이라는 거는 최상단 이 8개 중에 5번째 평균을 노출 순위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운영된 광고는 평균 노출 순위가 5위였죠. 1클릭에 대한 평균 비용을 보니까 200원 혹은 300원 정도 평균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90원입니다. 광고비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죠? 20만원 금액이 VAT 포함된 금액으로 차감됐어요. 구매 숫자를 보니까 45개가 팔렸는데요. 구매 금액,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매 금액은 여러분, 구매 금액은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2만원이라고 등록을 했고 판매자 부담 할인으로 2,000원을 판매자 부담 할인으로 차감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가가 18,000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객이 가격 비교에 타고 들어왔어요. N사와 또는 다양한 가격 비교 사이트에 연동돼서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와서 5%가 또 할인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금액이 약 18,000원던 금액 자체가 17,000원대로 판매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계산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18,000원이 금액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구매 금액은요, 내가 등록할 때 설정된 금액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광고의 효율을 파악을 하실 때 이 금액이 더 높게 잡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환율은 6%, 광고 수익률이 지금 500% 정도이죠.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용차장이 테스트로 진행한 이 광고가 용차장한테는 잘된 광고 케이스냐 아니면 잘 못된 광고 케이스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은 가리지 않고 보여드리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요, 용차장이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냐 나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된 것일 수도, 아니 제가 잘된 걸 보여드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의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너무 빨리 대답을 해주셨네요. 제이슨이 맞습니다. 마진에 따라 달라지죠. 네, 지금 나쁜 케이스냐 좋은 케이스냐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넌센스 퀴즈를 드린 거예요. 네, 뭐냐면 마진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이걸 마진을 20% 잡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마진을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잡는다 해볼까요? 114만 9천원이죠? 20%를 잡아버리면 22만 9천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광고 비용이 얼마였냐면 20만 1795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조금 남는 28,000원의 수익이 남는 구조잖아요. 그쵸? 뭐 이 정도로 팔았다고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마이너스를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 구조에는 있는 구조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114만 114,900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의 마진을 15%로 잡아볼게요. 15% 이렇게. 그랬더니 17만 원의 금액이 남았고요. 광고 비용 20만 원을 제외해서 보면은 네, 마이너스 구간대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광고를 해도 마이너스가 되냐? 그래서 광고를 진행 후 판매량이 증가해도 광고가 마이너스냐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로아스의 비중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보세요. 마진 제가 15% 또는 10%로 잡았을 때는 기준이 1000% 이상이 되어야지만 영업이익이 0원으로 발생되는 구조죠. 만약 아까 20% 잡았을 때 20% 잡았을 때는요 1000% 이상이면 영업이익이 10만원이 발생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적정 로아스를 정해서 각자 내가 상품 형태에서의 마진에 따라서 광고가 운영되는 결과를 적정 로아스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였을 때 500% 이상이었을 때가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구조다. 근데 10% 이상, 10%의 마진율이면 1000% 이상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5% 구조면, 15% 구조면요. 지금처럼 500%대의 로아스는 마이너스를 보는 구간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제가 20%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군에 들어와 있지만 10이나 15% 마진 구조라고 하면 이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그럼 당신의 구조가 20% 마진 구조이냐 또는 15% 마진 구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의 상품의 마진 구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 마진 구조였을 때는 500% 이상이었고요. 10% 마진 구조였을 때 1000% 이상이죠, 여러분. 그러면 판단해보니까 20%면 나는 500% 이상이다 라고 하는 로아스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표를 항상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혹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캡처라도 하셔서 이 표를 가지고 계세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모든 키워드가 20%의 마진 구조에 500%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미만이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판단 기준은 다시 리포트를요. 키워드별로 뽑아봅니다. 키워드 탭을 누르셔가고요. 광고 수익률을 클릭하시면 광고 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부터 정렬이 쭉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캠핑 변기라고 하는 이 화장실 상품을 등록했을 때 광고 운용에 500% 정도 됐는데 이 500%가 만약에 마진 20%인데 500%면 마이너스에 정확하게 딱 구간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키워드가 500%의 미만이냐를 또 판단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정렬이 요건 일로 올라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그럼 휴대용 변기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이동식 변기, 이동변기, 간이변기 키워드가요. 500% 미만의 광고 수익률로 나타났죠. 하지만 이 위에 있는 키워드 볼까요? 500% 이상의 키워드의 광고 효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는 자 1차적으로 문제 요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의 케이스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키워드들의 성과는 좋지 않은 케이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발견된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순위를 조절해봤냐? 네 번째입니다. 키워드의 순위를 조절해보셨냐? 좋지 않은 키워드를 순위를 밑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아예 제외 키워드를 해서 키워드를 날려버리시든가, 그리고 좋은 키워드를 순위를 조금 더 높여서 광고의 노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올리신다든가를 해봤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각 그룹에 가셔갖고요, 만약에 지금 보신 것처럼 400%, 200% 되는 제 키워드, 캠핑 변기라는 키워드는 해당 그룹 내에서 제외 키워드를 세팅을 하셔갖고요, 제외 키워드에 캠핑 변기 입력하시고 추가. 이거는 제외시키는 방법인데, 제외시키는 방법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리포트에 보면 전환율이 4%, 3% 뿐이 되지 않는 키워드들이죠. 그리고 순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순위를 낮춰보는 거예요. 순위를 2등, 6등, 4등이 아니라 순위를 8등에서 15등 아래로 아예 팍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에 비딩되는 평균 클릭 비용이 내려가겠죠? 그럼 사용되는 광고비가 줄 거고요. 전환율은 4%, 3%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전환되겠죠. 구매 전환으로. 그럼 광고 수익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500% 이상을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광고 수익률이 300%, 200%대에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키워드를 16등 이하로 내릴 거잖아요. 내려도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하시면 얘는 아예 제외 키워드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달은 순위를 내리고 그 다음 달도 순위를 내려봤는데 계속 광고 효율이 좋지가 않더라. 그리고 전환율이 4%, 지금 평균적이지만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광고를 제외해서 금액을 보존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금액을 어디다 태워요? 이 위에 있는 접이식 변기에 9등이 아니라 8등, 7등, 6등 이 윗단계로 올리면 1클릭 평균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전환율 좋잖아요. 11%. 광고 수익률 올라가겠죠. 이걸로 판매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뭐였냐? 효율이 좋지 않은 키워드들을 조정해 보셨냐 이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서 3개월을 운영을 해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광고 로아스가 500% 이상 증가되었냐? 여기서 기준은 20% 마진이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로 광고에 대한 결과값, 리포트를 보셨을 때 질문. 광고가 마이너스냐? 검색해서 내 마진율을 파악했더니 내 마진율 구조는 어디가 얼마가 적당하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진이 10%였다. 그러면 나는 평균 로아스 광고 효율이 1000% 이상이 되어야 된다. 20%였다. 500%의 광고 효율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표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벤트 퀴즈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질문 드릴게요. 채팅창을 주목해 주세요. 채팅창을 주목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판매하신 상품이 지금 G마켓에서 대다수 분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구매하는 상품들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에 대한 출처는 제가 예전에 창업 설명회 교육할 때 2019년도인가 제가 지표를 짜봤던 거거든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그러면
통산적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제품을 우리가 중국이든 제조 수입 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평균 마진이 한 20에서 30% 정도 남는다고 해요. 자, 아까 20% 마진이라고 하면 광고를 운영하시면 광고 수익률이, 즉 로아스의 결과 내 기준은 500%였죠. 그러면 30%였을 때 여러분들 광고 운영하는 결과가 기준이 몇 퍼센트의 로아스 이상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제 교환에 있는 지표와 가까운 금액을 입력하신 분들한테 광고성 임원이 드릴게요. 자, 최대 2분한테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 1분,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올리신 분 1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음악을 좀 깔아드릴게요. 네, 제가 음악을 끝나는 동안 딱 한 소절 음악이 나올 건데요. 음악이 끝나면 자, 접수 그만 받겠습니다. 노래가 제가 크리스마스 때 딱 선별한 음악인데요. 연말 때 쓰기 딱 좋더라고요. 근데 덕수 실장님이 이 음악을 뭐라고 했냐면 롯데월드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다들 답변을 잘 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를 까먹으셨다고요? 자, 문제는 마진 30%여서 운영할 때 나는 몇 퍼센트 로아스를 유지해야 되냐? 그 몇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이스님까지 정답 입력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네스님까지. 네. 자, 정답 발표를 할게요. 정답 발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교환을 기준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환을 제가 아까 정해놓은 지표는요, 네, 350%였습니다. 그래서 교환 위주로 보시면 350%고요.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는 제이스님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소수점까지 떨어지거든. 이게 3.3333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환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막 소수점이 나오면 제가 그냥 350으로 맞춰버린 거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이 한 5% 정도인데 이거는 이익이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제이스님인데 가장 가까운 정답은 제이스님인데 제 교환의 기준으로 한다기 때문에 350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오이닝님 가장 먼저 맞춰주셨으니까 350. 두 번째는 네, 한 분 찍는다 그랬죠? 네, 아까 제이스님이 그래도 계산을 해보시고 적어주신 것 같아요. 333%라고 남겨주셨기 때문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네, 30%니까 지원자도 30%의 광고비를 다들 주시라고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딱 사용할 수 있는 광고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딱 10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분 드렸잖아요. 한 분 더 드릴게요. 근데 다음 퀴즈에서 마지막 퀴즈에서 드릴게요. 자, 마지막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퀴즈예요. 아까 제가 광고 기본 설명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하냐면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파워클릭 광고의 리포트의 구매 숫자를 기준할 때요. 고객이 내가 진행한 광고 상품을 클릭한 다음에 언제까지 구매했던 지표를 집계하나요? 언제까지?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용차장이 올려놓은 광고 상품 파워클릭에다가 등록해놨어요.
등록해놓은 상품을 고객이 오늘 클릭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클릭하고 오늘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지표에서는 아직 찍히지 않겠죠. 광고가 1클릭만 찍힐 거 아니에요? 구매 전환이라고 1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객이 며칠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저는 이 지표가 1클릭에 1전환으로 뜰까요? 그 최대 며칠까지 데이터에 구매 숫자로 집계하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벤트 퀴즈 나갑니다. 딱 한 분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께 드릴게요. 자, 나갑니다. 음악 나갈게요. 음악 끝날 때까지. 오, 다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오늘. 진짜 오늘 박수. 23년 마지막 라이브 광고 교육인데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교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네, 음악 끌게요. 네, 다들 네, 다 남겨주셨고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광고가 클릭되고 나서 15일까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매를 즉시 구매한 것도 포함되고요. 장바구니에 잠깐 옮겨놨다가 구매한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15일까지의 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환수와 광고 로아스 효율로 파악된다라고 보면 돼요. 네, 15일입니다. 그래서 강정호님이 가장 먼저 맞춰주셨죠. 정호님께 광고성 임원이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자 오늘 1시간 또 알차게 또 진행해봤는데 올해 이렇게 라이브 교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라이브의 숫자가 교육 숫자가 저희가 매달 8번씩 진행하다가 이제는 4회 매주 한 번씩으로 조금 축소 운영이 되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네,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교육을 듣고 광고를 집행하시면서 고민되는 부분들 또는 판매에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교육센터 허브 있죠? 네, 저희 교육센터 허브에 접속을 하셔서 어디냐면 ESM 플러스의 아래 보시면 배너로 나와 있습니다. 판매자 교육센터. 네, 거기 클릭하시면 저희 영상들 그리고 카운셀링 고민 상담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올해 2023년 네, 하반기 때 조금 매출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4년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정말 더 많은 매출이 발생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인사는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실장 인사 한번 할래? 채팅창에서 해주신답니다. 네, 그래서 23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내년에 봬요. 내년 2024년 1월 첫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